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당장 큰 수익을 얻고 싶고 주식이 내리고 오르고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파트별로 최대한 나누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이제 기업인데 MSCR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2배짜리 MSTU까지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폼의 형상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을 처음 투자한다면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제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금액을 설정을 하고 그 12개월로 쪼갠 다음에 1년 동안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1년 동안 주식이라는 것을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사회초년생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 모을 때 적금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적립식 매수하는 기간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이제 더 찾도록 고민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느냐, 그동안에 키웠던 투자 실력을 보시면 자신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 아니면 투자 성향, 환경적인 요소, 가까운 주변인들의 성향, 가족이나 배우자죠. 이제 거기서 따라서 투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게 기본 중에서 기본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은 현금 비중을 다소 적을 수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현금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배당주가 좀 많이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상승, 하락, 횡보가 있는데 이제 모든 상황에서 수혜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락에는 배당, 현금으로 버티면서 이제 전체 시장이 하락했을 때, 가치 대비해서 저렴했을 때 이제 조금씩 모아주고, 횡보장에는 배당금을 받으면서 그 지루함을 견뎌내고, 상승장에는 이제 횡보장, 하락장에서 모았던 그 주식을 큰 수익을 보면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배당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상승장 때 주식이 안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성장주들은 자산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일단 이 엑셀을 보면서 이제 시뮬레이션 돼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원화는 1,300원. 그리고 월급에서 남는 돈은 150만 원입니다. 투자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1년입니다. 다음은 투자 종목은 미국 3대 지수와 이제 커버드 콜, JP, JPQ, QL입니다. 나스닥 2배의 레버리지입니다. 3천만 원을 12번 쪼개서 월 250만 원을 이 비중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 150만 원 잉여 현금 흐름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쌓아둡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비중이 63%, 현금 비중이 37%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주식 70% 비중, 그냥 현금 30% 비중으로 설정을 하고, 그럼 1년 뒤에 봤을 때 이제 현금이 7%가 더 많으니까 이제 다음 해에 넘어갈 때 이 7%를 주식으로 넘겨줍니다. 7%를 이 퍼센트를 설정한 값만큼 수량을 다시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1월에 이제 주식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는 현금과 주식 비중을 관리하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2005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수익률은 20년 기준에서는 21년이죠. 21년 기준에서는 원금이 5억 4천, 그리고 수익률이 44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총 자산은 29억, 주식으로는 19억 정도 있고 현금은 약 1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비중도 계속 맞춰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정말 안정적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스파이 QQQ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괄 투자로 2004년 1월에 투자했을 때 10년 기준에는 수익률 60%, QQQ는 이제 134%, 21년 기준에는 스파이 416%, QQQ 1205%입니다. 적립식 투자로 만약에 계속 일정한 금액을 똑같이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0년 기준에는 스파이가 45%, QQQ는 87%, 21년 기준에서는 스파이 197%, QQQ는 495%입니다. 이 수익률, 21년 기준에는 수익률이 중간 정도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중간 정도. 이제 이 자산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10년 기준은 여기도 한 70% 수익을 보고 있네요. 이 이유는 이제 여기 QAD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월 현금 흐름에는 한 가지 수식이 더 들어갑니다.
임금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금액을 매년마다 3%씩 계속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21년 뒤에는 원화로 한 270만 원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 따지면 이때 270만 원이나 저게 처음에 150만 원이랑 뭐 거의 비슷한 가치입니다. 1년간 적립식 이제 퍼센트 설정해서 잘 투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부터는 다음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말하다시피 주식 70%, 현금 30%입니다. 이제 매수 기준은 현금 비중이 10%, 그러니까 주식이 60%가 됐을 때 이제 그만큼 10%를 총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량을 10%를 여기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 비중도 매수 기준은 이제 여기 매수와 매도 기준을 정했는데 이건 제가 임의를 정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는 이제 현금 기준 30%에서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이제 20%, 주식이 80% 되면 주식의 10%를 현금으로 이제 옮겨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과거 코드로 다 들어가 있는데 코드를 보면 사실 매수가 많아지지 매도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거의 다 매수고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제 매도 한 번 있고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정했을 때 마이너스 5% 하는 게 이게 좀 수식이 정해진 값만 들어가다 보니까 자산 비중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매도가 조금 더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엔 제가 비중을 이렇게 샀지만 이 QAD가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는 몰라도 매도할 때 똑같은 금액을 팔아도 QAD는 수량은 조금만 팔아도 되지만 스파이나 QQQ는 좀 다소 많이 팔다 보니까 나중에 비율을 보시면 처음에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QAD는 비중이 76%, 나중에 스파이와 QQQ는 심지어 너무 작습니다. 비중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중간값 올라와도 이제 QQQ와 QAD가 비중이 높고 스파이는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레버리지 상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도 기회가 잘 오지 않는 거죠. 내가 현금을 모으는 속도보다 주식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매도 하지 않아도 계속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과 현금을 비중을 여기에 포트폴리오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주식 내부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너무 격차가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QAD나 아니면 QQQ는 한번 상승을 타면 이제 말도 안 되게 자산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이제 뭐 현금을 갈지 아니면 좀 소외된 주식으로 넘어갈지 그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가지고는 지금 76%는 솔직히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라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사실 20년 동안 이렇게 현금을 모으는 거는 조금 좀 많이 힘든 편입니다. 그러면 10년 정도만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 뒤에서는 그 이후에는 잉여의 현금 흐름을 그냥 그대로 투자에 관여하지 않고 내가 10년 동안 투자한 돈만 투자에 관여를 했을 때 그 비중으로 이제 관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값은 싹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도가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매수와 매도가 이제 거래가 조금씩 빈번하게 나옵니다. QAD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스파이가 비중이 4%, QQQ 13%, QAD 70%, JPJPQ는 그냥 거의 한 자릿수입니다. 비중 조절 필요하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 레버리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이 빨리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거품, 주식이 과도하게 좀 비싸다고 이제 좀 알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2014년 기준으로 아까 잉여 현금을 넣지 않았을 때 보면 2017년 2월에 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 또 매도가 나옵니다. 이때 아마 또 그 연말에도 하락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과도하게 떨어졌으니까 이제 매수 신호가 뜬 거죠. 2019년 11월 매도가 뜹니다. 아마 이게 코로나 직전일 겁니다. 코로나 직전에 이제 매도가 신호가 떠서 매도를 하고 2020년 2월과 3월에는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매수 신호가 안 잡혔을 겁니다. 근데 떴으면 아마 매수를 했으면 또 큰 수익이 어렵겠죠. 그리고 2020년 9월, 2021년 이때도 최고점이기는 하지만은 이미 매도를 한번 때려가지고 현금 비중을 올려놨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안 온 걸 보고 2022년 10월에는 매수가
떴습니다. 아마 이 금리 인상 끝나고 이제 밑에 바닥을 찍고 있을 때입니다. 그 2023년 7월 매도가 떴습니다. 아마 2023년 1월 1일이 거의 최저점입니다. 주식이 최저점에서 갑자기 급반등 그냥 한 원웨이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매도가 신호가 떴습니다. 그 사실 지금도 좀 고점 부분이긴 한데 아까 현금 흐름을 다시 집어넣게 되면 이미 2024년 3월에 한 번 또 매도 왔죠. 비슷한 시기에 매도가 온 겁니다. 시뮬레이션 만들지만 이거 보고 내가 매도 신호를 좀 알 수 있겠다,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비중은 미국 주식으로 봤을 때 스파이 20%, SCHD 10%, QQQ 30%, 그다음에 QLE 20%, 나머지 10% 가져가는 게 뭐 좀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QLE가 갑자기 뭐 한 두 배씩 뻥튀기 올라오면 그때 좀 이제 비중을 덜어주고, 어차피 배당이 이렇게 세 종목만 해도 30%가 되니까 좀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조바심을 느끼는 것을 방지시키고 좀 천천히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관리가 돼야 부동산 투자든 뭐 다른 투자를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정으로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자산이 조금 어디에 좀 거품이 좀 끼고 있구나,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스파이를 10년 동안 모아라, 20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한 종목을, 두 종목을 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월 적리식을 모아가면서 10년, 20년 이렇게 투자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중을 관리하면 현금이 30%, 뭐 20% 관리가 되고 있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시장을 읽으면서 이제 적절하게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자산의 크기를 불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 보면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지금 가자 하면서 이제 전부 다 테슬라, 엔비디아, 뭐 MSTU, 뭐 비트코인, 저번 주 금요일에는 중소형주 막 유니티 뭐 이런 거, 최근에 양자 컴퓨터 뭐 아이온큐 막 이렇게 급등하는 거를 올라타는데, 사실 급등하는 종목은 총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5% 미만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수익률 100%, 뭐 많으면 1000%까지 노리면서 이 수익률을 5%지만 1000% 가면 이렇게 돼요. 50%. 그러니까 자산을 뻥튀기 하기 좋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잃어도 그런 종목은 만약에 내가 뭐 마이너스 80% 잃었다 하더라도 5%에서 80% 잃어도 나의 총 자산에서는 타격이 안 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큰 수익, 1000%를 수익을 얻게 되면 5%가 아니고 50%, 그러니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거를 나의 총 자산에 뭐 1억이 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대출을 익혀서 들어가는 투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 그냥 베팅을 하는 거지. 이 투자를 해서 자산을 관리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좀 말이 많았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냥 좀 투자를, 물론 급전이 필요해서 부자가 되고 싶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급하면 급할수록 잃는 게 더 많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 비트코인만 보셔도 2017년에 이렇게 크게 올라갑니다. 진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서 막 탔다가 그냥 때려 맞습니다. 그냥 43% 잃었으면 됐지만은 반대로 이제 대출을 일으키고 했으면 크게 잃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의 자산을 그냥 5% 미만으로 그냥 이때 그냥 조금씩 사모았다 했을 때 그러면 수익률이 1000%가 넘는 겁니다. 물론 이 고점은 모르기 때문에 한 이 정도까지 팔겠죠. 그래서 1000%입니다. 그럼 1000% 얻는 겁니다. 내가 고작 5%를 투자했지만은 100만 원 투자했지만은 나는 1000만 원 번 겁니다. 그러면 전체 자산이 10억이 있다 했을 때 5%면 5천만 원, 5억을 번 겁니다. 10억에서. 그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 바닥은 맞추기 힘드니까 이게 이쯤에서 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때 19년도에 조금씩 모았다라면 그래도 1000% 먹는 겁니다. 1000%. 이런 식으로 위험 자산은 관리를 하면서 좀 축적을 시켜서 크게 먹는 거지, 지금 이렇게 올라타서 먹는 거는 들어가고 수익을 얻어도 그 다음 문제예요. 또 올라갈까봐 또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21년 고점에서도 떨어졌을 때 한 이쯤에서도 모았더라면 지금 그래도
70% 먹었네요. 지금 비트코인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것도 1000%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말도 안 되지만 1000% 이게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1000%는 1000% 올라가려면 29만 불인데 29만 불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한 두세 번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투기를 하지 말고 베팅도 하지 말고 베팅을 할 거면 어차피 지금 본인이 들고 있는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리스크가 감당되는 한에서 하셔야지 갑자기 이제 로또처럼 큰 수익을 얻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은 좀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은 자산 포트폴리오랑 이제 좀 현금 비중을 얘기하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건전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